이제부터 계속 함수 얘기만 할 거라고 해. 그래서 함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식의 특징들, 그 다음에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 우리가 내용상에서 배우는 것은 그래프를 그리는 기술들이거든. 사실 그 외에 잡다한 기술들이 좀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라고? 좀 여기 좀 편협적인 거야. 그것만 알아갖고는 안 돼.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뭔 알겠지? 근데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함수의 그래프, 오목과 볼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목 볼록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야. 그래프를 어떤 구간을 봐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뭐 했어? 두 선을 연결해봤어. 연결해봤더니 배가 아래쪽으로 나오면 아래로 볼록이라 말하고 위로 나오면 위로 볼록이라 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판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2'이 0보다 크면, 사실 이것은 좀 잘못된 말이고요.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면, 함수를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는 뭔 말이 있어야 돼? 미분 가능이란 말이 있어야 됩니다. 자, 미분 가능이 아니라 이계 도함수를 갖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미분 가능 말고 미분 가능 미분 가능의 가능이야. 한 번 미분할 수 있고 한 번 더 미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요, 이게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고 나서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게 도함수가 있고 나서는 우리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분 가능에 대해서 잘랐을 때 배가 아래쪽으로, 곡선이 아래쪽으로 나오면 아래로 볼록이고 위로 나오면 위로 볼록이라는 말을 쓸 거야. 그래서 곡선은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공부적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래프들은 다 미분 가능이라고. 그래서 미분 불가능에 만들 수 있는 함수들은 어떤 정도의 문제는 있으면 OX 문제는 등장할 수 있어요. 함수 fx.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함수들은 어떻게 만들 거냐, 미분 불가능을 그 구간을 잘라가지고 이런 식의 문제가 있잖아. 뭐 fx가 뭐 이런 식으로 짜잖아. 우리가 x가 a보다 작을 때와 x보다 클 때를 두 개를 다른 함수를 줘가지고 연결을 시켜달라,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이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함수들에 대해서는 미분 불가능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고, 오목 볼록의 판정은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하에서 2'이 양수이면 우리는 그래프가 어쩌돼? 아래로 볼록이다. 외우는 방법은 알려줬죠? 2차 함수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해석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한 번 미분한 식은 증가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 미분한 것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해석이 전혀 달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 두 개를 연결을 시킬 거라고.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면 주로 미분 가능하게 연결을 시킬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면, 그래프가 감소하는 부분에서 연결을 시키려면 감소. 보이니? 감소. 보이니? 감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증가. 어디만 볼 거야? 만나는 점의 부분만, 위치만 볼 거야. 주변만 증가. 됐니? 그래서 이렇게 변곡점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변곡점이 발생했을 때는 변곡점을 지나는 선을 그어 가지고 무언가를 할 거라고. 영향력이 가장 큰 놈이 누구라고? 접선이라고 했습니다. 변곡 접선의 하나의 영역이 뭘 판단할 수 있다고? 접선의 개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어딜 보니까 그 문제가 하나 있던데 찾을 수가 있을런지 빨리 찾아야 되는데, 빨리 못 찾으면 의미가 없는데, 아마도 내가 풀었으면 2 아니면 3에 있을 것 같긴 하고, 2보다는 3에 있을 가능성이 높네. 와우, 문제 이렇게 많아. 아마 미분 활용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합쳐져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빨리 못 찾으면 패스할 거야.
여기가 아닌가? 그전 단은 그 다음 단인가? 느낌이 쎄한데? 아, 찾았어. 빨리 찾았어. 0,K에서 이 그래프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K의 값의 범위는 A보다 작을 때만 접선을 그릴 수가 있고, 접선을 못 그린다는 말은 그래프의 볼록성을 생각하면 아래쪽은 접선을 그릴 수가 있고 안쪽은 접선을 그릴 수 없으니까 이쪽에 있는 어떤 내용, 이쪽에 있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경계값이 분명 어딘가 있겠지? 그러겠지? 그을 수 있는 접선의 최대 개수는 B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상 판단이 되려면 일단은 뭐 저기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아직 공부를 덜 배웠는데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프는 그림 방법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니까 아니 언젠간 설명하겠지. 조만간에 설명할 거야.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고. 무슨 그리는 방법이야. 어떤 느낌인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얘 두 개를 그린 거야. 대략의 모습을 그린 거야. 그 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점은 0하고 0은 알아요. 0하고 0은 알고 부도 알아요. 부 알지? 양수, 음수, 양수. 그리고 오른쪽은 둘 다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갈 거고 이쪽만 해결할 수 있으면 돼. 이쪽은 지수하고 다항함수는 어떤 놈의 영향을 갈 거야? 지수 쪽에 치우친다. 그러면 0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0하고 무한대 곱하면 0 곱하기 무한대는 어느 쪽으로 치우친지를 판단하면 0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됐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대략의 모습입니다. 대략의 모습.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면 변곡점이 몇 개가 보이냐면 1개, 2개가 보입니다. 100% 아니야. 이 그림 100% 아니야. 연습해가지고 그릴 건데 그러면 이놈의 변곡 접선을 그리게 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대략의 위치를 내가 그린 거야. 그렇게 되면 요게 경계가 됐을 거라고. 그러면 그 영역마다 접선의 개수가 달라질 거라고. 뭔 알겠죠? 영역이 지금 많습니다. 꽤 많아. 개수에. 근데 우리는 0,K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0,K가 만나는 요점. 자, 그래프도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 위에는 몇 개야 지금? 그어봐야지 하나씩 이렇게 그어봐야지. 이쪽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0개일 것 같아요. 그러지? 근데 이쪽은 위로 볼록인데 왜 못 긋냐면 요 두 개가 요점이 접선이 요 그래프는 접선이 이 안쪽만 그릴 수 있어. 이 바깥쪽은 접선이 바깥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못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곡선의 개수가 0개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A보다 작다는 말은 여기가 A일 것 같다는 거예요 일단. 왜? 밑에서 한번 그려봐야겠지 이제. 그려봐야 나와야 되지.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보통은 나오는데 여기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접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아까 어떤 말인지 이해되니? 또 그릴 수 있는 데가 안 보이네요. 그럼 이 점은 몇 개냐면 이 점은 하나, 2개. 그럼 여기는 몇 개냐? 여기는 하나, 2개, 3개. 다시 여기는 몇 개냐? 이쪽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뭔지 알겠니? 그래서 최대값은 3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범위는 요 점을 구하자라는 것이 되는 거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요놈을 미분해서 변곡점을 2개 구해가지고 왼쪽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0,K 값을 구하면 A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요거는 문제를 역으로 푼 거야. 자, 이 문제를 고지고대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어야 돼. 고지고대로 그냥 문장을 그대로 읽어서 풀면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접점을 내가 T, FT로 놨어. 놨고 0,K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접점 놓고 0,K에서
접선을 그었어. 좀 벌써 잘라고 뒤진다. 사실은 식을 내가 FT로 그냥 놔야 되는데 그것은 더 안 보일 것 같은데 식을 적은 거야. 는 뭐 할 거야? 외부점에서 접점의 평균 변화율은 요 그래프에서 순간 변화율과 같다. 순간 변화율 요 미분하고 있습니다. 요 미분 연습해야 돼. x제곱 x 미분 2x 플러스 1 3mt 플러스 1 이래 된다고. 되니? 요게 지금 어떤 상황이야? 얘가 문제 상황은 존재하도록이야. 존재하도록이란 말은 존재 안 하도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본다 이 말이지. 존재하도록, 존재 안 하도록. 뭐가? 얘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도록, 존재 안 하도록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t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t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식과 요식을 두 개를 묶어주고 마이너스 k가 그냥 마이너스 k 놔둡시다. 마이너스 k는 넘겨서 묶어줬을 거라고. 2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에서 왼쪽 t제곱을 뺐어. 2t의 제곱 플러스 t의 t를 뺐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식을 적었어. 그러면 우리는 얘랑 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지.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TT, ETT, T 플러스 1. 그러면 얘 그래프가 지금 얼마냐? 마이너스 1하고 0, 0.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런 식이야. T 플러스 4. 두 개를 곱합니다. 두 개를 곱하면 그래프가 자,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고 왼쪽은 음수. 그 다음부터는 양수. 0 됐다가 다시 양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양수 됐다가 다시 양수 됐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얘랑 교점이 발생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t가 여기 마이너스 k가 여기 위쪽이다 이 말이지. 마이너스 k가 어떤 p 값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뭔 이해됩니까 지금? 등호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이때는 교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를 만족하는 놈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지금 교점이나 넣고 풀었단 말이야. 그럼 이때 하나, 이때 두 개, 이때까지는 두 개, 이때 세 개, 이때 두 개, 이때 한 개. 그렇게 했던 것이 아까 여기서 이렇게 했던 거야. 비교를 해보면 알아. 그럼 요놈은 식으로 푼 거고 요놈은 그래프 해석으로 푼 거라고. 그래서 K가 P보다 P가 지금 현재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P로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P. 되니? 그래서 K는 P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이게 A였다는 거야. 뭐만 하는지 알겠니?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해서 풀 수 있는 거를 식을 적어가지고 우리는 식을 다시 해석해서 해가 만족하도록 풀었던 것을 변곡 접선을 그어버린 변곡점 구하는 건 식이 다 나왔으니까 변곡점 접선은 쉬워해. 구하는데 연산이 좀 필요해서 그런지 접점 구하고 좌표 구하고 기울기 구해가지고 대입하고 y절편 구하면 A값이 떨어진다는 거지. 이 그래프를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변곡 접선이 위치하는 바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 변곡 접선이 어떠한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 접선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해 준다. 접선 얘기가 나왔다면 변곡선으로 가요. 변곡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그러한 상황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변곡점은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변곡점에서 중요한 사항이 2'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2'이 음수면 위로 볼록이야. 이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든 뭐가 필요하다? 부호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야.
부호가 증가 감소와 똑같은 말입니다. 증가 감소는 원프라임이 부호가 바뀌어야 돼. 됐니? 뭔만 이해됐죠? 투프라임 뭐야? 부호가 바뀌는 점이야. 투프라임이 부호가 바뀌는 점은 이계도 함수가 없다 하더라도 가능은 할 수 있겠다 이 말이 돼. 원프라임도 증가 감소가 바뀌는 점은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우리는 그걸 극점이라 불렀단 말이지. 뭔만 이해되니? 얘도 그래프가 미분은 불가할 수 있지만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뀔 수는 있다 이 말이야. 뭔 말인가 싶어? 얘가 그래프가 연결을 이런 식으로 시켰어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 거야.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뀔 수는 있다 이거지. 요놈까지 건들지 안 건들지에 대한 얘기는 모르겠다 이거지. 근데 현재 써진 것은 다 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중이냐면 뭐에 대해 얘기는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놈만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그래서 여튼간에 2'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라고 보면 우리가 2'이 0인 건 당연히 찾아야 될 거고 확인 작업은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가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안 바뀔 수가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변곡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변곡점이 됐다 하면 2'이 0이 되는 거야. 변곡점이 됐다 하면 2'이 0이야. 그렇지? 그러면 변곡점이 나왔다는 것은 2'식이 나왔다는 소리야. 변곡점이 주어졌다는 말은 2'식이 나왔다는 소리야. 그럼 2'에서 1'으로 와야 되고 1'에서 F로 와야 되잖아. 그런 것은 적분을 빨리 알아야 되겠네.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바로 밑에 있네. 2차 함수 fx하고 gx라는 함수가 2차 함수하고 지수 함수를 두 개 고반 형태야. 그러지? 근데 1,G라고 4,G4가 gx의 변곡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그럼 그 점에서 뭐가 있었다? 부호 변화가 있었다 이 말이고 지수 함수는 무조건 양수니까 부호 변화 상관없고 2차 함수 fx가 이렇게 된다 이거야. 요놈에 대해서. 됐지? 사실 요놈이 아니야. 얘를 미분 한 번 하고 얘를 미분 두 번 한 거지. 그럼 식을 적자오면 1'이면 2의 마이너스 x는 조심해야 됩니다. 2의 마이너스 미분은 조심해야 돼. 연습을 해가지고 약간 습관이 좀 붙어야 돼요. 연습을 해서 습관이 좀 붙어야 돼요. 미분 그대로 미분. 2x는 쉬워. 2x는 생각보다 쉬워. 부호가 다 불렀을 거니까. 근데 2의 마이너스 x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니? 미분 이렇게 나오네. 이게 맞다 틀리다의 개념보다는 얘를 미분해서 이런 식이 나왔다. 이것이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적어봐야지. 지금 습관이 안 붙었으면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미분해서 적었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 생각하면 현재 F는 2차고 얘는 1차고 얘는 상수야. 그럼 요놈이 뭐가 된다? 이계도 함수를 변곡점이라 했으니까 요 식이 분명 ax-1, x-2가 나왔다 이 소리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미분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fx를 하나 설정하고 쭉쭉쭉쭉쭉 내려와 가지고 이러한 석이 나오게 되려면 도대체 fx는 뭔지 해서 역으로 올라갈 거야. 근데 그렇게 푸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못 푼다가 아니라 시간이 걸려.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우리는 적분을 알고 있으면 요놈을 적분하고 올라갈 거야. fx 2차고 2의 마이너스 x 요것도 2차잖아. 요놈을 적분해서 한 번 올라가고 적분해서 한 번 올라가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여튼간에 이계도 함수가 나오면 아니 변곡점이 나오면 이계도 함수가 0인 점 부호 변화인 점이 분명히 있었다 이거야. 알겠죠? 까지 됩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fx의 오목과 볼록과는 판정하는 방법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아주 많다고. 됐어? 이러한 식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오목과 볼록을 판단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오목과 볼록을 판단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하나 주고 그래프 구간 하나 주고 다음 식을 만족한다 안 한다 OX 문제가 되는 거라고. 뭔 말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프를 하나 주고 그래프를 줄 거 아니야. 증가감소도 줄 거 아니야. 그런데 다음 그래프 이 구간에서 다음 식을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해 달라는 근거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이 의도하는 바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첫 번째, 중점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중점을 비교하는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중점의 함수값 F 사실은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좀 더 나을 수는 있어. 그림을 좀 이따 그려놓고 한번 이렇게 그려놓고 봅시다. 자, 얘는 보조선이야. 얘는 보조선이고 실제 그래프는 얘입니다. 이해? 그러면 요놈이 왼쪽이 A, 오른쪽이 B, 가운데가 정중앙이 2분의 A 플러스 B, 거기에 Y좌표가 FA, Y좌표가 FB, 정중앙이 Y좌표의 정중앙이 FA하고 FB의 평균 이런 말이야. 그럼 누구랑 누구랑 비교했냐? 누구랑 누구랑 비교했냐면 요 점하고 지금 요 점을 비교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해됩니까? 얘가 지금 FA, 얘가 FA, 얘가 FB, 가운데가 F 2분의 A 플러스 B. 요놈이 FA, 요놈이 못하고 있어. 왜 이 세 번 쓸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힘들게 썼잖아. 또 지웠네. 옮길걸. 요게 A, 요게 B, 요게 2분의 A 플러스 B. 그 Y좌표가 FA, 요놈이 Y좌표가 FB, 그 가운데가 FA랑 FB를 더해서 2로 나눌까. 그리고 하나의 점 어디가 있냐면 요 점 왼쪽으로 할게요. 요 점이 F 2분의 A 플러스 B의 값이야.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을 비교해서 우리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판단한다 이거지. 얘는 어떤 구간에 있는 임의의 점이다 이 말이야. 현재는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F 뭐보다 2분의 A 플러스 B보다 F A 플러스 FB를 비교했더니 이쪽이 크더라 이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 그림을 빨리 그려갖고 판단하는 게 좋다. 이 글을 딱 식을 외웠을 때 이 그림이 떠올라가지고 점 찍고 비교를 하면 요거는 아래로 볼록이다 이런 생각이 되겠지. 여기에 보통 구간 AB는 임의의 AB입니다. 어떤 구간에 놓여있는 임의의 AB에서 아래로 볼록일 때는 요 식을 다 만족한다 이 말이 되겠어? 이건 고1 때 했던 거에 됐니? 자, 두 번째는 이제 자 1번은 지금 함수값을 비교한 거야. 자, 두 번째부터는 뭐냐면 두 번째는 평균 변화율을 비교했습니다. 세 번째는 평균 변화율하고 변화율을 비교했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이계 도함수를 이용했네요. 이계 도함수 또는 도함수의 증가감소. 도함수의 증가감소. 도함수를 증가감소. 도함수를 미분했다. 이런 뜻이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계 도함수라가 도함수를 다시 미분한 거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도함수의 증가감소를 얘기해 준 거라고. 좀 다른 의미야. 약간 달라. 이해되니?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과 함수의 그래프를 접선하고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거야. 그래프가 있을 거고 접선을 이용한 거야. 다시. 자, 2번부터 가면 평균 변화율을 비교했어. 자, 2번, 3번은 뭐 한 거냐면 평균 변화율을 비교한 거야.
평균 변화율과 변화율을 비교한 거야. 변화율을 비교를 했습니다. 변화율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 말이잖아. 변화율하고 평균 변화를 비교했단 말은 변화율을 비교했단 말이야. 그래프를 비교했다. 그래프가 증가 감소냐를 알려주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변화율의 변화율이란 뜻이야. 따지고 보면. 이게 변화율을 비교했다는 말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판단해줘라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2번하고 3번이 거의 같은 내용이고 그래프가 지금 얘는 위로 볼록을 해볼게요. 자, 위로 볼록인데 자, 너희들이 이 식을 100% 다 외우기는 좀 쉽지는 않아. 왜냐면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 클 수도 있고 이쪽이 클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아래로 볼록, 둘 중에 하나는 위로 볼록이잖아. 머릿속으로 어째 판단하기 쉽지 않으니 변화율을 비교했다는 것은 볼록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림 하나 그려놓고 요 놈을 판단하면 된다 이거야. 한번 이해되니? 그래서 두 개의 구간을 보조하는 선을 하나 그어놓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A이고 요 놈이 B야. 되니? 그럼 누굴 비교했냐면 두 평균 변화율을 비교했다. 두 평균 변화율을 비교하려면 임의의 점 C라는 점이 있어야 돼요. A, B 사이에 있는 거. 그러면 AC에 대한 평균 변화율, BC에 대한 평균 변화율 그림이 다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AB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점입니다. 임의의 점 ABC를 가지고 한 거야. 어떤 구간 안에 들어있는 ABC 점을 했더니 현재 그림상은 지금 C에서 지금 ABC 순서로 놔도 너희들은 관계없고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FA C 빼기 FA랑 B-C분의 FB-FC 두 개를 비교했다 이 말이야. 비교했더니 이쪽이 더 커졌다는 것은 더 작아졌다는 소리야. 변화율이 더 작아졌다. 변화율이 증감이 작아지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위로 볼록을 말하고 있다 이거지. 위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이고 얘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지금 접선이 뭘 비교할 거냐면 평균 변화율 A하고 B의 평균 변화율하고 A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B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세 개를 비교했다 이거 말이야. 현재도 지금 위로 볼록에 대해서는 F'A가 이렇게 있고 두 개의 AB의 평균 변화율 B-A분의 FB-FA가 있고 F'B가 있는데 얘가 더 지금 누가 제일 커? F'A가 더 커. 더 작아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뭐 평균 변화율을 비교했다. 변화율이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냐 요거야. 이게 변화율에 대한 얘기라고. 됐니? 변화율을 미분하면 된다 이거지. 도함수를 미분하면 된다 해서 요 개념이 볼록성을 얘기해 주는 거나 판단하고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식을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하셨습니까? 4번은 그러지 않아도 되겠지. 이게 도함수적인 내용은 했고 5번은 무슨 뜻이냐면 접선의 방정식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뭐 그래프에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거기에 뭐 어떤 선이 있어? 접선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접선이 이렇게 있다고. 되니? 그럼 어떤 선하고 어떤 선? 함수하고 접선을 비교했다 이거야. 그러면 요놈이 누구야? 요놈이 F이고 요놈 접선은 GX라고. 자, GX는 뭐라고? 접선이다 이 말이야. GX는 접선이야. 됐어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는 아니겠지. 사실은 어떤 점 주변에서만 판단하는 거죠. A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게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쓰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쓰겠지. 그래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쓰겠지. A가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쓰겠지. 여기에서 누가 fx가 gx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거야. 근데 접선이니까 당연히 접점이 있겠지. 접점이 있겠지. 그러면 현재 그림상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반대는 위로 볼록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특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를 빼줘야겠네.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가 gx보다 커. x가 a보다 클 때는 gx가 더 크대. 그러면 a점에서 같았을 거 아니야. 그래야 되겠지. 이제 이 그래프는 지금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요거는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함수를 갖고 얘기하는지는. 그래서요, 우리가 이론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그 조건을 까다롭게 줍니다. 연속함수, 미분 가능 함수. 됐니? 그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문제가 어려워져.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용이 어려우면 그런 내용은 제일 심플한 내용 줄 거라고 일단. 심플한 내용,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왜냐면 이런 식도 자체가 표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되겠지. 근데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구체적인 상황, 접선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든 설명이 돼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지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고. 그래프가 그 전까지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와갖고 이렇게 접해서 넘어갈 줄 알았어. 근데 넘어갈 줄 알았더니 얘가 역정이 됐어.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다시 말해서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x a, fa가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에는 아래로 볼록, 위에 볼록이고 그 상황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변곡점이 될 거고. 함수적으로 이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3중근 같은 것이 되는 거고. 정적분과 사다리꼴 이제는 넓이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넓이. 정적분하고 도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놈은 위로 볼록으로 한번 해볼게요. 위로 볼록. 자, 여기 있는 식이 지금 부등호 식은 위치가 그래프하고 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프적 상황을 놓고 내가 식을 적어가지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이 식 보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어.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평균 변화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구나. 변화율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그래프가 요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 변화율을 비교해서 볼록성이구나.
볼록 그래프를 하나라도 그려놓고 이 식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할 거고 안 맞으면 반대가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조심할 점은 등호 있을 때는 또 달라진다. 등호는 다 직선이야. 등호는 다 직선이야. 볼록성이 없는 거잖아.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없는 건 직선이야. 등호 있을 때는 약간의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구간 A부터 B까지. 실은 보통 이렇게 안 그려져 있는데 이게 더 잘 보여서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보통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 감소함수만 갖고 하는데 관계없어. 너무 크게 그렸나? 너무 크게 그렸어? 그러면 우리는 누굴 비교할 거냐면 요놈이 A, 요놈이 B.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라는 정적분하고 얘를 연결한 도형이 있겠지. 연결한 식을 적어보면 가로 2분의 b-a 2분의는 나중에 쓸 거야 원래는. 세로 fa 플러스 fb. 얘는 전제 조건이 아마도 이제 여기 넓이에 대한 정적분을 비교하려면 단 fx는 양수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은 어느 정도 붙어 있어야 되겠지. 정적분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른쪽 식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지? 요 식이 뭔 뜻이지? 하는 거야. 됐니? 그럼 정적분하고 나온 식은 정적분은 일단 넓이적인 생각이야. 그럼 식의 표현을 정적분을 비교했다는 말은 넓이를 비교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 그렇다면 정적분하고 이 오른쪽 식이 나타내는 넓이식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소리야. 그럼 그래프 안에서 그 식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선생님은 대놓고 사다리꼴을 알려주고 했던 거지. 이게 당연히 이게 없겠지. 이게 없고 요것만 있는 거지. 너희들은 역으로 봐야 돼. 요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식을 써놓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니? 그러면 현재 문제에서는 지금 정적분이 더 크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여기에 중요사항은 임의의 AB입니다. 모든 AB야. AB가 어떤 구간에 있을 때 모든 AB에 대해서야. 지정점이면 이것도 가능하잖아. 지정점이면. 그게 아니라 임의의 AB에 대해서 성립하다는 현재는 정적분이 더 크다 이 말이 되겠죠. 이러한 비교가 지금 뭘 나타낸다? 얘도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는 애다 이 말이야. 됐지? 기억하는 방법을 내야 돼. 이러한 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의도성을 갖고 있다 이런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넓이, 정적분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 이런 말이 되겠죠? 됐어?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꽤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꽤 중요해요. 선생님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겠냐면 처음에 문제를 볼 때 정의역, 치역, 공역, 치역은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정의역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보면서 대칭성, 주기성, 평행이동 이런 것들을 판단해달라 이거지. 특징 등을 판단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와중에 그걸 보면서 뭐가 보일 거냐면 점근선이 보일 수 있다. 수직점근선이 보일 수 있다. 정의역에서 제외된다 이거지. 제외되면 그게 점근선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수평점근선은 바로는 안 보입니다. 수평점근선은 뭐 해야 돼? 극한값을 구해봐야 됩니다. 자, 극한값을 구하는 이유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쪽은 구해봐야 되고 특정점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얘가 제외됐기 때문에 구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걸 구하다 보면 수평점근선이 보일 것이고 사선 비스듬한 점근선은 잘 안 보일 거니까 우리의 틀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제 푸는 방법. 됐니?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니?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구체적인 값들을 구하려면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은 필요하면 할 것이다 이거고. 됐어요? 다시 또 필요하면 절편하고 정점도 구해본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해됩니까? 자, 지금부터는 그래프를 이 순서 입각에서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를 계속 그려볼 거야. 됐니? 그 전에 선생님이 하나 그려주고 싶은 그래프는 역수 그래프입니다. 뭔 그래프? 역수 그래프에 그릴 줄 알잖아. 그릴 줄 알지, 역수 그래프.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준 것 같기도 한데 좀 올려주고. 여백. 선생님이 역수 그래프를 그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그래프는 그래프 그리는 게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의 그래프 그릴 때는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 식을 보면 딱 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야겠다는 것이 떠올라야 돼. 됐습니까? 그 와중에 어떤 그래프냐면 차그래프. 뭐야, 우리가 합이 먼저지 차가 먼저는 아니잖아요. 보통 합차 이렇게 가지. 차그래프가 있는데 합그래프는 없다입니다. 일단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뭐로 볼 거야? 합으로 볼 게 아니라 차로 볼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는 곱그래프야. 몫에 대한 그래프는 없습니다. 목그래프는 얘는 아예 없다고 봐야 돼. 이 합그래프는 있기는 있어. 저번 시간에 했던 점근선 때문에 있습니다. 점근선.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차그래프냐 곱그래프냐를 판단할 건데 곱그래프에 당연히 목그래프가 당연히 나오겠지. 그래서 미리 선생님이 목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를 역수 그래프라고 내가 이름 붙인 겁니다. 그냥 관계는 없어. 그냥 역수 그래프를 내가 그리면 돼. 그러면 이제 나누기식이 아니라 곱하기식으로 붙일 수 있는 거지. 나누기식이 아니라 곱하기식으로 붙일 수 있다는 말이야. 이해되니? 뭔말 이해됐지? 그래서 역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역수는 항상 선생님이 수직선 그려봐라 했어요. 수직선 그려가지고 뭘 그리냐면 여기에 0을 나타내고 1을 나타내고 마이너스 1을 나타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뭐냐면 양수의 역수는 양수야. 음수의 역수는 음수야. 됐니? 그래서 출발점이 항상 어디서 출발하면 1에서 한번 출발하고 마이너스 1에서 하나 출발해요. 1에서 출발하면 1에서 출발하면 1 바로 왼쪽과 오른쪽이 바로 역수야. 이렇게 역수야. 다시 말해서 1부터 0까지와 1부터 무한대가 짝이 있습니다. 1부터 0까지 하고 1부터 무한대가 짝이 있는 거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과 큰 놈이 이렇게 짝을 지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짝을 지을 거라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와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가 짝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역수 그래프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뭔지 알겠지? 얘를 함수로 판단해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요걸 이용하면 돼요. 함수 그래프를 하나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면 우리는 여기다 뭘 나타낸다고? 1을 나타내야 된다고. 1.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현재 요 그래프가 지금 fx 그래프고 지금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는 fx분의 1을 그리고 싶은 거라고 해. 그럼 요 놈을 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돼. 1하고 1은 역수야. 1하고 1이 역수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점을 여기다가 찍을 것이고 1보다 큰 결과 fx가 나온 놈은
fx는 1로 잡을 거야. 1보다 큰 놈은 1부터 0까지를 보낼 거야.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됐니? 0부터 1 사이, 1부터 0 사이에는 1부터 위쪽으로 넘어갈 것이고 얘는 계산할 수 있고 얘도 계산할 수 있어. fx가 미분 가능하면 fx분의 1도 미분 가능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 어려운 말 아니지? 두 번째. 얘가 fx야. 말이 안 돼. 뭐가 말이 안 돼? fx분의 1이 말이 안 돼. fx가 이렇게 나오면 fx분의 얘는 말이 안 되지. 왜? fx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에서 빠져? 정의역에서 빠집니다. 얘가 정의역에서 빠지니까 우리는 이러한 선이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우리는 뭘 그릴 거야? 1을 그릴 거야. 1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여기라고 봅시다. 그냥. 귀찮으니까 하나 더 할 수도 있어. 됐어? 뭐 얘기해도 돼. 뭐 해도 돼. 이 정도 그래도 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양수는 얘 1을 기준으로 1부터 무한대는 1부터 0으로 갈 거고 1부터 0은 1부터 무한대로 갈 거고 자 역수는 그래서 1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알겠어? 됐어? 오른쪽은 어느 정도 대칭 느낌이니까 그대로 그릴 거고 음수는 음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가 떨어져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떨어질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그래프만 일단 그렸어. 너희들이 이 정도면 알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연습해보면 돼. 그러면 너희들이 뭐 그래프 다 그릴 수 있냐면 사인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시컨트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는 소리야. 코사인 그리면 시컨트 그림도 그릴 수 있어. 코시컨트 그림도 그릴 수 있다고. 그림이 예뻐 보이진 않아.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한 사실이면 자 봐봐. 본래 그래프하고 역수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좀 봐보면 잘 봐. 자, 두 가지 그래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가 뭐가 보이냐면 극대극소가 보이네. 극대극소가 보여 안 보여? 중요하다겠어. 왜냐면 식이 어렵게 나오면 쉽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 당연히 역수 그래프가 어려울 거 아니야. fx는 그나마 좀 쉬울 거 아니야. fx 2분의 1은 당연히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지? 근데 우리가 fx분의 1을 갖고 놀아래. 잘 못 갖고 놀고 있는데. 미분도 어렵잖아. 그러지? 그러면 나는 fx분의 1을 갖고 놀 게 아니라 fx를 갖고 놀 수 있으면 놀 거라고. 뭔 말 이해되니? 그러면 fx를 알면 fx분의 1도 알았다는 소리는 fx분의 1을 알았다는 소리는 fx도 안다는 소리가 돼. 이해되니? 그럼 요 두 개 그래프를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원래 그래프가 여가 극소였어. 이렇게 극대가 됐어. 조심하세요. 얘는 똑같은 상황이 극소가 되니까 요 놈은 극대가 됐네. 뒤집어져서 아 극소 부분은 극대가 되겠구나. 맞습니까? fx의 극대는 fx분의 1의 극소가 되겠다라는 말이 참여 거짓이야? 얘기 안 한 게 있잖아. 뭘 얘기 안 했어? 역수 그래프 나오면 뭘 먼저 생각해야 했어? 분모 0을 먼저 생각해야 했잖아. 분모 0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역수 그래프는 그래프를 먼저 첫 번째 생각이 역수 그래프를 그린다가 아니라 분모 0을 제외시키고 그린다야. 되니? 이 말은 즉슨 그래프가
두 개의 그래프가 아니라 세 개의 그래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걸 알고 있어야 돼. 얘가 제외가 됐지. 제외가 됐고 여기다가 뭘 그릴 거야? 1을 그릴 거야. 그리고 뒤집어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뒤집었다는 것은 1을 기준으로. 원래 fx는 극소가 있었는데 fx분의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무조건 있다 없다라 말을 하면 안 돼. 됐어요? 그럼 우리는 fx하고 fx분의 1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극대가 극대점이냐? 극소점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지금. 그래서 단 fx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fx가 0이 아닌 x의 점 이렇게 말해. fx가 0인 x의 값만 0이 되는 부분은 안 된다 이 말이야. 극대극소에 제외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림 세 가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인자는 써먹을 수는 있겠지. 이해되니? 그럼 요 말이 달라.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극대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나 묻는 문제는 이로 문제야. 그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고 실제 너희들한테 이 문제를 극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나면 이 전제 조건을 제외시켜줬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뭘 이용해서 풀 거야? 역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가 되는 거지. 거기에 증가 감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 보면 됩니다. 감소가 증가가 됐고 증가가 감소가 되는 부분은 그거는 확실하니 지금? 역수가 되면 우리가 부동 방향이 바뀐다. 그런 논리와 똑같은 논리야. 뭔지 알겠니? 됐지? 그러면 역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제는 조금 유연해집니다. 이제 좀 유연해져. 이 그래프를 그렸어. 분모가 0인 점이 없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여기서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이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가 되네. 그러잖아 지금. 역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우리는 역수 그래프를 그냥 그릴 수 있는 거라고. 뭔지 알겠니? 그럼 요놈의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1을 가지고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잖아.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이 훨씬 그냥도 아니고 훨씬 쉽고 미분 이것저것 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맞니 지금? 맞게 그랬니? x제곱 플러스 1 맞게 그랬지? 요걸 알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또 알잖아. 0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뀌어 미분하면 0에서 극대값을 가져 미분하면 0이 될 거고 좌우에서로 될 거야. 확인 작업 어떻게 할 거야? 미분해서 확인하면 되겠지. 그러지? 너희들이 풀어보고 확인해보고 검토해보고 실전에서 우리 써봤는데 혹시 뭐 틀렸어. 혹시 틀릴 수 있어. 그럼 내가 그래프 개형에 대한 조사가 좀 덜 됐단 소리야. 선생님 그래프 개형 세 가지만 그려줬잖아. 현재까지는 모순점을 못 잡았어. 근데 내가 문제 풀다 보니까 모순점이 발생했어.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다르다는 소리야 지금. 다른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좀 덜 했다는 소리가 돼. 뭔지 알겠니? 알겠어? 이게 모순 발견하기 전까지는 써먹는 거라고. 되니? 요게 해결되면 이제는 요러한 그래프도 이제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지. 되니? 그러면은 x 알고 x분의 1을 알아요. 얘는 어떻게 돼? 어떤 식의 그래프? 합의 그래프로 그리겠지. 차의 그래프로 그리겠지. 이해되니? 자, 보통 차의 그래프가 좀 편하긴 한데 연습할 건데 차의 그래프 편하긴 한데 차의 그래프가 우리가 연산이 잘 안 돼. 연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략 이런 모양일 거다 이 정도의 느낌이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래프 개형이 맞는가 확인하고 시각하고 그래프를 연결시키라고 했어요. 이 그래프는 그래서 합 그래프가 편하다고. 요거 하지 맙시다. 요거 할까? 요거 뭐는지 알겠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2차니까 싫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그래프네. 그러면 어째?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하고 x 1 플러스 4 1 플러스 4 1,0 그래프가 지금 요런 그래프네. 요런 그래프. 오. 두 개의 그래프를 더할 거야. 두 개의 그래프를 더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인각에서 요놈이 지금 뭐가 안 돼? 0이 안 되니까 0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함수는 x 플러스 2가 안 될 거야. 함수는 x 플러스 2가 안 될 거라고. 요놈을 fx로 놓으면 fx는 지금 x 플러스 2가 안 될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y는 x 플러스 2가 점근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생각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어떻게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직선이 쉬우니까 요 직선 위에다가 이 직선 위에 얘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니? 자, 그래프 위치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요. 지금 비율은 무시해야 돼. 위치적 판단은 이런 정도의 모양이구나 이 정도는 판단하는데 그러면 요 그래프는 이 그래프에다가 요거를 더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요놈하고 요놈을 더했다. 그러지? 우리가 확실한 건 알아. 0, 요 점은 알잖아. 얘는 0을 지났으니까 0 더하기 요놈은 요놈이야. 됐지? 그리고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확실한 점은 이 점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 이거지. 여기까지 되니? 우리는 여기서 뭔 생각도 할 수 있냐면 산술기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x가 2를 기준으로 x가 1보다 크면 둘 다 양수, x가 1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 그러지? 둘 다 양수에서 얘가 2보다 크다, 5보다 크다가 돼요. 어떨 때냐면 두 개의 값이 같았을 때. x가 2일 때네요. 되니? 얘가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계산하면 얘가 뭐보다 커? 4보다 크다가 되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해되니?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3보다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돼요. 다시 말해서 요놈이 x가 양수 1보다 클 때하고 x가 1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풀면 1은 빠졌을 거니까 요놈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어떨 때? 두 개 값이 같았을 때. x-1의 제곱이 4가 됐어. x-1이 뿔마 2가 됐어. x-1이 마이너스 2가 됐어. x가 얼마가 될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산술기하로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점이 지금 요점의 좌표가 지금 2,5가 되고 요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지. 자, 그래프는 대충 우리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위치가 지금 그래프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느낌이고 좌표는 정확하게 그러려면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대신 극소점 같은 경우가 우리가 산술기하로 풀어낼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생각이라고. 됐니? 그럼 현재까지는 그래프를 그냥
식만 보고 그래프를 그렸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어떤 걸 그려볼까요? 5번 더하기 5번 5번은 약간 느낌이 약간 다르긴 한데 5번 느낌이 약간 다르긴 한데 8번부터 하고 5번을 가볼게요. 8번은 두 개의 그래프가 지금 하나는 x고요. 하나는 x제곱분의 1이에요. 자, x제곱분의 1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x제곱분의 1은 이렇게 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두 개를 어쩔 거야? 더할 거야. 그러지? 근데 그래프가 두 개를 더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이 안 되니까 얘가 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y는 x가 될 수 없다. 그래서 y는 x가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된다 이거네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y는 x를 따라서 그린다고 하면 느낌상 이런 식이 되겠네요. 이런 식. 왼쪽이 문제네. 오른쪽은 똑같은 모양이니까. 왼쪽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놈하고 요놈을 더한다 생각하면 요놈보다 약간 내려오면 되고, 요놈하고 요놈을 더한다 시키면 더 내려오면 되고, 요놈과 요놈을 더한다 시키면 요놈보다 약간 위로 간다 그러면 되지.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의 모양이 떨어지구나. 이런 느낌이다 이거네. 자, 여기서 생각하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네요. 뭘 생각하지 않았어? 와방빵 뭘 생각하지 않았어? 분수가 0이었는데 x는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응? 분수니까 분모가 0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것은 x는 뭐다? x는 0도, x는 0도 점근선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놈에서 점근선을 두 개 그리고 문제를 그렸어야 된다고. 요놈 하나, 요놈 두 개 점근선.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그럴싸하게 느낌이 보는 거라고 이제. 점근선 두 개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 모양도 봤을 때는 무슨 말이 있다? 최소값만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되겠지. 미분해보면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요놈이 0이 되고 플러스 0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0도 0 플러스 0 마이너스 해봐야겠지. 그렇지? 0 마이너스 하면 요놈이 0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0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무한대가 되고 얘는 0이 돼서 무한대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됐습니까? 그리고 뭔 값이 존재해? 최소값이 존재하네. 그렇지? 여기선 그래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 무한대 최소값이 존재하지. 이놈은 미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요놈은 산술기하로도 풀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뭐 어렵다기보다는 나온다가 아니야. 기억해 놓으면 얘를 어떻게 풀면 돼? 산술기하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니? 2분의 x 하면 x잖아. 3개짜리 산술기하로 쓸 수 있어요. 3배의 요놈을 곱하면 2분의 1, 4분의 1. 그래서 최소값은 아마도 4분의니까 8분의로 가면 2를 곱하면 2분의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을 것 같아요. 연선 보이니? 2분의 3의 세제곱권 2라고요. 요놈이 최소값 언제냐면 요놈과 같았을 때, 세 개가 같았을 때 2분의 1x랑 x제곱분의 2라고 같았을 때, 다시 말해서 x가 세제곱권 2였을 때입니다. x가 양수 쪽만 할 거니까요. 자, 확인 작업은 어떻게 하면 돼? 미분을 통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자, 우린 잠깐 쉬었다가 요놈을 보여줄 거고, 자,
5번 보여 안 보여? 그래프 그리는 방법. 5번 그래프 그리는 방법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잠을 잘라네. 역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이거 역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좀 전에 그렸잖아. 좀 전에 그렸잖아. 됐지? 단 역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얘를 그릴 건데 0만 못 그려 지금. 맞니? 그래 안 그래? 또 하나 이 그래프는 지금 무슨 그래프야 지금? 기함수 형태입니다. 맞니? 기함수 형태니까 우리는 얼마 그릴 거야? 오른쪽만 그릴 거야. 여기까지 되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전에 그렸던 요 그림이야 요 그림. 안 그렸네? 안 그렸네? 좀 전에 안 그렸네? 좀 전에 우리 그렸잖아. 안 그랬구나. 빨리 그리면 이렇게 나와. 요렇게 나올 거라고. 맞지? 요렇게 나와. 됐지? 요놈에 대한 뭔 그래프? 역수 그래프고 산술기하면 최소값 2야. 1일 때 2야. 1,1을 지나. 우리는 역수 그래프가 그러면 여기다가 뭘 그릴 거야? 1을 그릴 거고 여가 마이너스 1을 그릴 거고 거기에다가 역수 그래프를 그리면 현재 뭘 그리면 5번 그래프야. 5번. x제곱 울어 감동받았나 봐. 어떻게 돼? 얘가 무한 들어가니까 0이 될 거고 얘도 무한 들어가니까 0이 될 거야. 역수를 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0은 따로 계산해서 기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라고. 대신 기함수니까 이렇게 떨어져. 이런 그래프래요. 그럼 요놈의 요점이 좌표가 얼마였어? 1,2였잖아. 그럼 요점이 좌표는 얼마야? 1,2분의 1이라고 우리는 극대를 구할 수가 있고 왼쪽에서 극소를 구할 수가 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식이 보이는 만큼 좀 빨리 구할 수가 있어. 쉬었다 할게요.